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JDC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지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2조 원대 개발 사업이 좌초돼 국가 신인도까지 떨어졌다며 감사원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그거죠. 이 자체가 그 휴양형 주거단지로서는 안 된다. 이 취지 아닙니까? JDC는 특별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법률 개정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공허한 말씀을 드리고, 한편 의원들은 JDC가 첨단 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성 원가를 공개한 거 보니까 네, 11만 원 정도. 여기는 국고보조비를 제외했다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저렴하게 시행사에 매각을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공우주박물관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보고서를 흑자로 둔갑시켜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 123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람 수요를 생각을 해서 최대한 1만 원은 넘기지 마라 했는데 간부가 관람 수요는 그대로 두고 입장료를 1만 6천원으로 올려가지고 수익성 계산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익이 나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부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전 고검에서 열린 제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지난 2011년 35%에서 지난해 31%로 하락했다며 공무원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제주 지역의 성폭력 재범률이 지난 2011년 2.6%에서 지난해 10.6%로 높아졌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성문 교육감은 교학사 국사 교과서에 4.3 역사 왜곡 사례를 거론하며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방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유치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의 반발로 중단됐던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현장 안쪽에 텅 비어있던 부지에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이곳에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6월. 하지만 군관사 건립을 둘러싼 충돌로 공사 현장 진입로가 막히면서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된 것은 9개월 만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터미널을 완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하면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현재의 2배인 16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민군 복합성 관광 미항은 지리적으로 중국이 최대 무항지인 상해를 출발하여 20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함으로써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사업 추진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공사 차량이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상황. 제주도도 마을회의 입장을 존중해 공사 차량을 우회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와 마을 공동체 회복에 합의하면서 대화에 물꼬를 튼 가운데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마비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봇을 이용한 맞춤형 재활 치료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다리가 마비된 오창진 씨. 커다란 기구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발을 떼어봅니다. 정밀 센서로 근력을 측정한 뒤 자신의 능력에 맞게 걷기 훈련을 하도록 돕는 보행 재활 로봇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길수록 점수를 따는 게임으로 재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하니까 재미있고 좋네요. 또 다른 뇌졸중 환자는 페달 위에 올라서 발목을 움직여 봅니다. 재활의 속도가 붙어 다리에 힘이 생기면 계단이나 경사로를 걷는 연습을 하는 기구입니다. 뇌병이 좀 좋고요. 기계로 하니까 시간을 오래 할 수 있고 계단 걷는 연습 도움 되니까 좋죠. 정밀 센서를 통해 환자의 근력과 관절 상태 등을 분석해 장시간 정확한 보행 패턴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근력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보행 패턴이 일반 정상인과 비슷하게 구현해내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 3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행이 불편한 상황. 로봇을 이용한 맞춤형 재활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제주시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돼 앞으로 10에서 4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은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섬 지역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요. 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제주시 삼도 일동 클린하우스의 분리수거함 3개가 도로 가운데로 옮겨져 불에 타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목격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거함을 이동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50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의 아내나 지인들을 급식 배달 유급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6,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노인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39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안마사 33살 이모 씨 등 5명도 입건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